도심 호텔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2012년 일명 레지던스로 불리는 생활형 숙박시설이 도입됐지만 그동안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현행법상 30객실 이상만 숙박업 신고를 할 수 있어 사업자를 찾기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곳곳에 생활형 숙박시설이 지어졌지만 텅 비어있거나 불법 영업이 빈번했는데 합법인원이 되었습니다. 객실이 한 개만 있어도 에어비앤비 등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해 숙박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준 겁니다. 생활형 숙박시설의 규제 완화로 외국인 관광객들의 숙소 부족 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투숙객 신원과 출입을 관리할 수 있으면 안내데스크 설치 의무도 면제합니다. 생숙을 분양받은 뒤 공경에 처했던 소유주들은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1일 숙박업 하면 차라리 내가 그걸로 해서 그 숙박료라도 받을 수 있으니까 차라리 훨씬 낫죠. 국토교통부는 보건복지부와 세부 사항을 협의한 뒤 이르면 3월부터 완화된 기준을 적용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이시연입니다. 날씨가 많이 추웠어요. 날씨뿐이 뭐 할 얘기가 없는 것 같은데, 방금 전에 제가 동영상을 좀 올려드린 거 보고선 깜짝 놀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요즘 뭐 경기도 좋지 않고 부동산 투자하기가 만만치 않아서 많은 분들이 좀 한 발짝 뒤로 빼고 있는 상황인데, 투자처를 찾아보는 그런 어떤 투자 방법에 대한 노력을 좀 기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는가 싶어요. 아까 그거를 제가 올려드렸던 거는, 우리가 경매 시장에서 제가 이렇게 봤을 때 제일 많이 떨어지는 종목이, 부동산 종목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서 하나가 생숙입니다. 생활형 숙박시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분양되는 객실별로 분양한 호텔 같은 거를 말하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이 운영사에게 그 호텔을 갖다가 내가 분양 낙찰받은 호텔을 맡겨서 일정 수익을 보존받는 방법 외에는 그다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외국인들이 많이 몰려 들어오고 있는 실정이고 숙박시설은 부족하고 하다 보니까 정부가 3월부터 이거를 확 풀 계획인 것 같아요. 확 풀고 나서 여러분들 덤벼들면은 그때 먹을 거리 없죠. 거의 다 사라지는 상태고, 확 풀리기 전에 조금 저희들이 그 어떤 이렇게 어떻게 풀릴 것이며 우리가 어떻게 투자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제가 요번에 그 정모 때 좀 일찍 1시간 정도 화려해서 강의실에서 강의하고 그 다음에 2부에서 식사를 한번 해보는 쪽으로 이렇게 시간을 한번 잡아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저희들이 또 새로운 투자처로 그것도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을 한번 제가 잘 정리해서 한번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는 그런 시간을 이번 정모에 갈 테니까 많이 참석하시기 바라고요. 실질적인 저희가 굉장히 좀 아까워했던, 입찰을 하려 했으나 아까웠던 물건 하나를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또 정책이 변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유연하게 나의 사업과 연관질 수 있다면 그것이 큰 수익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 차원에서 아까 제가 생숙이 곧 풀린다라는 동영상 MBN에서 올렸던 뉴스를 제가 올려드렸던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생숙이 어느 정도의 재미를 볼 수 있는 물건이냐, 그걸 한번 볼까요? 이 물건은 얼마 전에 바로 전날까지 우리 좀 지훈 씨 얘기를 해도 될까 모르겠는데, 우리 회원하고 바로 전날까지 들어갈 것이냐 말 것이냐를 엄청 고민을 하다가 제가 추천을 해줬습니다. 고민하다가 결국에는 포기했던 물건인데, 이 친구는 에어비앤비로 사업을 하고 있으면서 공인중개사로서 중개업을 또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노하우도 많이 이제 갖고 있고 물건을 보는 눈도 있죠. 그래서 저는 저한테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기
저는 그 에어비앤비를 할 수 있는 그런 숙박업을 할 수 있는 물건을 좀 추천해 주세요 라고 해서 오래전부터 그런 물건을 찾으면서 이야기를 해주고 했는데 이 물건이 딱 눈에 들어온 겁니다. 이거 그냥 다른 것보다도 일단 한번 그 크기부터 한번 볼까요? 크기. 이게 지금 크기가 22평, 23평입니다. 그러면 아파트 33평짜리예요. 위치가 지금 어딜까요? 그러면은 좀 위치 한번 볼까요? 위치. 자, 여기가 강남역입니다. 강남역. 강남역으로부터 두 블록 바로 옆에 있는 물건이에요. 대한민국의 여행객이라고 해서 오는 사람들이 강남역 안 들리고 가는 사람 있을까요? 사람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여기가. 또 여기에 부동산 가격은 얼마나 높아요. 만약에 이 강남역에서 23평, 실평수 23평짜리 아파트나 주거공간을 취득한다 그러면요, 그러면은 아마도 제가 보기엔 3, 40억은 충분히 들여야 취득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 물건이 얼마의 감정이 나왔느냐? 8억 6천에 나왔습니다. 왜? 생수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평가 절하가 된 거예요. 이게 감정됐을 때는 11억이나 12억 정도에 분양을 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감정 금액이 8억 6천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그 물건이 다시 5억 5천까지 내려와 있어요. 그러면은 이게 하루를 빌려주면 얼마를 받느냐? 저희가 가서 알아본 바로는 저하고 우리 저 회원분하고 이거를 한번 알아보기 위해서 임장활동을 하기 위해서 내가 한 3-4번, 우리 회원분하고 2-3번 이렇게 하고 5-6번을 들렸어요. 근데 36만원 정도를 받는다 그럽니다. 하루 빌려주는데. 그러면은 지금 5억 5,200만원, 낙찰은 6억 9천이 됐습니다만은 7억 돈 들여갖고 하루에 36만원을 받는다 그러면 이게 근 돈 천만원을 한 달에 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런 물건들을 안 본다면은 이거는 조금 말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이렇게 해서 낙찰을 받았을 때 지금까지의 법령으로는 이 생숙은 운영사가 30개 이상 운영할 수 있는 운영사가 집단으로 관리를 해야지만이 불법이 아닌 거가 되었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운영해 왔어요. 그런데 3월부터 이게 풀린답니다. 그래서 그거를 준비를 하면서 우리가 조금 준비를 한 발 더 빠르게 해야지 모두가 법령이 풀린 다음에 그거를 그 사업을 뛰어들면은 늦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한 발 빠르게 요번 정모 때 한번 여러분들에게 제가 정리해서 강의를 한번 해드릴 생각이고, 또 하나는 건물을 한 동이 되어 있는 빌라를 지금 팔고 싶어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거기가 한 16호실이 있는데 한 호실당 한 52만원 정도의 월세를 따박따박 받고 있어요. 그런데 이 물건을 제가 이야기를 지금 계속 나누면서 금액 조정을 하고 있는데 7,500 정도의 매수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7,500이지만 보증금이 한 500 들어가 있으니까 7,000 정도까지 안 될까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투자를 좀 한번 여러분들께 추천해 드리려고 그래요. 한 7,000에서 7,500 정도 들여서 월 52만원씩 월세가 따박따박 연금처럼 나온다 그러면 이거 나쁘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는 그 한동을 우리 회원들이 다 취득을 하고 일정 기간이 좀 지나서 LH 공사가 그 한동씩 사드리는 건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빌라 같은 거 한동씩 사드리는 거. 거기다가 아주 좋은 금액으로, 적정한 금액으로 통매매로 뭐 우리 회원들이 다 사드리면은 전부 다가 우리 회원들이니까 통매매로 좋은 가격에 한꺼번에 넘김으로써 좀 수익이 크게 벌어질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한번 투자를 여러분들께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1가구 2주택에 대한 부분을 걱정하시는데 그건 임대사업자로서 충분히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건 걱정이 없고요. 그런 부분은.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한번
움직여보는 거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아마 정모 때 지금 그 에어비앤비 생숙 관련된 부분 한 파트 여러분들께 강의하고 또 한 파트는 지금 새로운 추천 물건을 제가 한번 여러분들께 공개함으로써 여러분들의 의사를 한번 타진해보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볼 테니까 여러분들 그리고 이제 2부에 가볍게 식사 같이 하는 그런 부분을 가질 테니까 여러분들 많이 참아셔갖고서는 좋은 정보 많이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